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 수나 위중증 환자 수를 보면 아직 긴장을 늦추기에는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추경안이 정리 추경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액 사업들이 상당 부분 당겨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불용 예산의 감액은 필요하나 감액 금액은 합리적인지 감액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부터 행정사무감사, 오늘 추경안까지 그동안 잘 준비해 있으신 문금주 행정부시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과 개수 조정 의결하는 순위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 무안 출신 나강국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보성 출신 이등원 의원입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여수 출신 최백령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천 출신 한근석 의원입니다.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입니다.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안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목포 출신 최성국 의원입니다. 고흥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 일정이랑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불참한 간부님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난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기업도시 담당관, 박병호 도립대학교 총장은 오늘 국비예산 확보 및 2021년도 전남 도립대학교 캠스톤 경진대 시상식 상장 수여를 위해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졌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안 설명. 존경하는 차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8회 제2차 정례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기홍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재영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주순선 전략산업국장입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손점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선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박종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최영주 대변인입니다.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입니다. 윤현호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선양규 국제협력관입니다. 김정환 COP28 유치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3회 전라남 도의회 제1차 정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9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부터 마지막 9번째, 예산 편성 시 주민 편의시설 등 미흡자산 고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세수 신장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는 지방세 세수 추계 시스템을 활용해 세입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 현황 등 과세 대상 자료를 확보하여 세수 추계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 편성 시 지방세 세입 예산에 대한 징수 전망액 반영률을 기존 97%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초과 수입을 세입 예산에 적기 편성하고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 반환금 미수납 내역을 사업부서 및 시군에 통보하여 미납부액을 신속히 납부하도록 독려하였고 세외 수입,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세입 예산 계상하도록 전실과소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과 소통을 강화해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적기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연도 내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통해 사업의 조기 발주를 추진하였고 특히 본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전액 불용 또는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이 증가하였는데 적정한 예산 편성과 함께 정리 추경 시 감액 조치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행하고 긴급한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2월 여부를 판단하고 2월 사업은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사업 확정 내역 통보 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조기 이행하도록 사업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월 예산이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 계속 계약은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2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2월 제도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사업 및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 계상 한도가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몰 대상 기금이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된 기금의 경우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효율성이 낮은 6개 기금에 대해 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존기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3개 기금은 2021년, 한옥발전기금은 2023년에 폐지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금은 존치, 관광진흥기금은 재평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 목적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내신 있는 기금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는 매년 9월 부서별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성과 지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1월중에 성과 계획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성과 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외부 환경 변화와 과거 추세치 등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의 적정성과 보조사업 정산 여부 등 출연기관 지원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였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을 요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기관 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규모가 공공서비스의 질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편의시설이 도유재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유재산으로 책정되는 주민 편의시설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도립의료원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도는 시군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주민 편의시설은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 소유 자산으로 책정 및 관리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도유자산의 한정성을 넘어 주민 편의시설도 추가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 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자체 사업과 정부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해 통보한 국고사업 그리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478억 원보다 598억 원이 증가한 11조 10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31억 원이 증가한 10조 12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원이 감소한 982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체 수입인 기정예산보다 424억 원을 증액한 2조 2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전 수입은 15억 원을 증액한 7조 1426억 원, 보존 수입은 192억 원을 증액한 8,5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2만 6천여 쌀 농가의 소득 보존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34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체된 관광문화 분야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50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관광진흥기금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38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사업 726억 원을 감액하는 등 국비사업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명시유월 요구사업 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 870억 원과 불용 예상액 404억 원 등을 삭감하고 이 재원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이며 정산분을 반영하여 33억 원을 감액한 9,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는 30억 원을 감액하고 소방 특별회계는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7개이며 3,344억 원을 증액한 1조 6,5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에 1,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개기금 일몰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94억 원, 환경보전기금 48억 원 등 1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1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수의 2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수의 2월 사업은 77건 1,724억 원입니다.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50억 건,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 20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들로 2월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고 한 해 동안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 상황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에 앞서 지역구 활동 때문에 조금 늦으신 우리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님 다음은 이영래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 전문위원 이영래입니다.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 추경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4쪽에서 34쪽 수석 전문위원 의견 중 32쪽 종합 검토 의견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조를 보면 기정예산 11조 479억 원보다 597억 원이 증액된 11조 1,076억 원으로 일반에게 631억 원이 증액된 10조 1,247억 원이며 특별에게는 33억 원 감액된 9,829억 원입니다. 금해 추경은 지난 6월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 변경 내시 금액 반영, 성립 전 사용예산 반영, 세수입 경정, 낙찰 차익을 포함한 미집행액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은 보조금 반환 수입, 재산 매각 수입, 기타 수입 등 세수입이 424억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8억 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결의는 폐지된 3개 기금의 기금 전출금 등 191억 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73억 원이 감소하여 총 63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력을 보면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228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50억 등 자체 사업 400억 원과 특별 교부세와 도비 매칭분을 포함한 중앙 지원 사업 예산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불용과 2월에 예상되는 예산과 예비비 97억 원을 감액 지방채 상환기금에 전출하여 1,500억 원의 지방채 조기 상환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 회계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액에 30억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감액되어 총 9,8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가행정 예산안 기금의 총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1,702억 원 등 7개 기금 3,344억 원이 증액된 1조 6,518억 원이며 2021년 말 일몰되는 지방채 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의 조성액 191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의 경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재정 자립도가 18.5%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매년 전국 최하위의 재정 자립도를 기록하는 전라남도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지속적인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 등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자체 신규 사업은 총 12건에 241억 원으로 회계년도가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금액 추경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시군 추경 일정 등을 감안하고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해 추경에 전액 감액한 사업은 총 87건 955억 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사업, 학교 지자체 협업 모델 인건비 등 전액 감액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시군 사업 포기 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 사업이 다수이나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긴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금해 추경에 명시 6월 요구 사업은 77건에 1,724억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 절차 지연 등의 동일한 사유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 2월이 과다하면 예산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 2월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관련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결산 조치 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조치 관련해서 질의할 의원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조치 사항에 대한 질의는 예. 김문수 의원님. 네, 없습니다. 의원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김문수 의원님. 이거 추경 예산이 아니고요. 결산. 네, 결산을 오후에 하시면 안 되지. 예. 오후에는 질의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결산이에요? 그럼 내 추경하겠습니다. 이게 단체 기금이어가지고. 예. 그러면 결산 관련된 질의할 의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은 안 계시므로 결산 조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토대로 2020 회계년도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을 것으로 여기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본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갈라이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부처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님 위주의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우리 박선준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소영호 국장님께 축산 정책에 관련해서 잠깐 한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부장 소영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좀 하나 질의드리기로 하는 거는 우리 전남에 있는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예.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축산정책과장님이나 혹시 자리에 계시면 또 미진한 부분은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간략한 부분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국비 11억을 추가 확보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초등학교 전체에 네, 대해서 네. 예, 시행을 그리고 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는 240인 예, 학생 미만은 예, 무상급식을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발빠르게 우리 전남에서 대처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 기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좀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 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 급식 지원 조례를 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에 있는 전체 초등학생들이 이 무상으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만 그 반면에 우리가 이 제도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 흐름의 좀 변화에 좀 발빠르게 좀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이 우유 무상급식이라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우유를 이렇게 학교에서 마시던 그런 세대입니다만은 지금 시대에 이 유당 알러지라든지 또 학생 내에서도 이렇게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전남에서 이 우유급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 우유급식을 하면서 우유를 마실 수 없는 학생들은 그냥 우유를 버리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이 우유가 좀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을 좀 파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좀 차후에 저희가 대비를 하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흐름에 좀 맞게 우리가 우유급식도 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선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레르기가 있거나 채식주의자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좀 대안을 찾아서 그 부분은 좀 지침을 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 꼭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일선 학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좀 수요에 맞게
저 학생 건강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본부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본부장님, 위원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일자리 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좀 여쭤보려 합니다. 우리 첨부 서류의 27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예, 예, 예.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 예.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이제 그 신중년 일자리를 저희가 이제 그 매칭하고 그 신중년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렇게 구인 구직하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몇 군데를 할 예정입니까? 아, 이게 지금 여수에 아니 순천에 한 군데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한 군데. 예, 하려고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예요. 올해부터죠?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공모 사업에. 이게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 예. 전액 운영비. 1억 700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아, 그 공사 중에 첫째는 그 철근값이 올려서 공사가 지연돼서 지금 준공이 늦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 폭염 이런 게 기후 관계로 있어서 한 35일 공기가 연장이 돼서 준공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폭염 때문에 한 35일이나 연장이 됐다고요? 예, 예.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운영비였습니까? 예. 이거 언제부터 지었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에 넣어놨다는 이야기죠? 예, 아니 이제 준공을 당초에 그 6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철근값 이런 게 올라서 철근 수급이 안 돼서 좀 늦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 이런 게에서 35일 정도 공기가 연장 신청이 돼서 이제 좀 늦어져서 내년에 이제 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폭염 때문에 35일이나 그러니까 여름에 전혀 일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폭염 때문에 35일이나 일이 늦어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올해 예산이 올라가 있었는데 전혀 운영비를 대지 못하고 내년에는 언제나 준공됩니까 그러면은? 아, 이제 연말에 공사가 이게 되면 준공이 떨어지면 이제 출발하면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세한 사항은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내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예. 자, 277페이지 보십시다. 벤처기업 육성 나옵니다. 예, 이게 5개년 사업이에요. 이것도 2025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총 사업비라는 건 2025년까지 들어갈 사업이에요. 사업비죠. 맞습니까? 예. 예.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지금
3억 천입니다. 네. 예, 당해년도 예산액이 2억 5,400이에요. 예,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억 1천만 원 5년 잡았는데 당해년도 예산액을 2억 5,400을 썼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 가지고 5개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이신지? 이 사업은 그 호남 엔젤 투자에 출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 예. 5개년 사업이 3억 천이에요. 올해 예산이 2억 5,400이지 않습니까? 당해년도 예산액이. 예. 그럼 나머지 금액 가지고 5년을 예산을 쪼개서 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증액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얘기냐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펀드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인 이런 출자하는데 필요하면 증액도 하고요.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그 동의 받아서 증액하는 것도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초기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처음에는 예. 3억 천이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계획상 뭐 한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도 못 되죠. 예. 한 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될 예산인데 한 해 처음부터 2억 5,400을 쓰게 되면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뭐 초기 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얘기예요? 연동 계획에 의해서요. 고정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총액 금액을 좀 늘려가게 이런 형태로 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5년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가 않고 그렇게 잡습니까? 원래는? 당초에 알았습니다. 예. 마이크 한번 꺼주세요. 부지사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잡으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있잖아요. 초기 투자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2억 5천씩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사업별 설명서 5년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단년도 그러니까, 사업에 예. 그렇게 답변. 네, 행정부의사입니다. 그 존경하는 우리 민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일단은 이게 그 5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출자를 하면 또 그 국비 또 그 엔젤 투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억 원이 결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좀 이해가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2억 5천을 한 번에 투자를 하면 예.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중기부 또 공동 운영사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전체 금액을 50억 원으로 총 규모를 해서 예. 기업들을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5개년 계획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 계획 연도는 5개년 계획이고 저희들이 한 번 출자를 하게 되면 그걸로 이제 그럼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자세하게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 네, 1억 2,600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이 증액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비 보조금 지원 기업을 보니 한 100여 개를 지원을 했어요. 예.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탄소 중립을 뭐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와 역행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겠어요? 이 보조금, 도비 보조금 지원 기업 중에서 예. 환경 오염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예. 이게 어떤 기업인지 내용을 좀 적어주라 했더니 안 예. 적었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는 모릅니다. 예. 근데 이 제목 기업명만 봐가지고도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곳에 탄소 중립을 표방한 이 도가 이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그렇겠죠. 예. 당초에 네. 저희가 이제 그 돈의
그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 관계가 좀 그 탄소 중립적인 염려를 하지 않고 일자리 차원에서 예. 물론 투자를- 아니,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예. 어떤 뜻인지 아는데 예. 전남 도가 폐방한 거하고 역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도비 보조금을 주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1분만 더 해주십시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약속은 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업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래라는 것이 심사 기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아시겠죠? 그와 위원님이- 관련해서 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정책이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지사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최근에 그 COP 26 회의 현장에도 다녀오고 또 VIP께서도 2050 탄소 중립 계획도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도 COP 33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의지도 있어야 되고 실천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예투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 부분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때 탄소 중립에 우리가 이런 의지가 있는데 당신은 어떤 의지가 있느냐 이와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서 예.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게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를 좀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저 기업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은 공기업 경영 개선의 성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행정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 경영 개선의 성과란이 있습니다. 그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를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우리 한근석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한근석 의원입니다. 명시월 내역을 보게 되면 77개 사업에서 2월된 사업에서 사업 예산이 한 5,800억인데 1,700억이 넘는 금액이 2월됐어요. 근데 예산 편성 대비 30%나 2월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편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부지사님 최소화를 위해서 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전 여러 가지 계획도 좀 잘 짜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준공기간이 미도래한다 할지 또 사업이 지연된다 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게 30%나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가급적이면 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 추경 때 좀 감액을 해서 다시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비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게 명시 2월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유한한데 이렇게 예산을 어떤 의미는 방만하게 편성을 해버리면 그래서 2월을 시켜버리면 그게 좀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저희들 연초에 최대한 사업 조기 발주도 독려를 좀 하고 향후에는 명시이월 되는 비율을 봐서 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명시이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의 신현숙 원장님 자리 계십니까?
출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님. 강영구 보건복지관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영구입니다. 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6월에 설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시는 전남복지재단이지만 어쨌든 저도 전반기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남복지재단이 살 길은 사회서비스원을 운영을 해야 된다.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회서비스원 1번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호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단체 시설 등에 대한 운영평가, 컨설팅을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비스원에서 순천 모 공립어린이집을 수탁 결정돼서 받은 게 있죠. 예, 한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로 경력 원장을 채용했다는데 그 조건부가 뭡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한건석 의원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탁을 이렇게 받으려면은 이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조건부로 원장을 채용을 좀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되기 전에 수탁이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이제 먼저 채용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걸 공모를 거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공모를 거치기 때문에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조건부 채용했던 원장이 운영하는 걸로 그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관련돼서 물론 순천 심사위원회에서 잘 평가를 했겠지만은 누구를 찍어놓고 했다. 물론 순천에서 뭐 잘했던 잘못했던 순천 상황인데 이 첫 번째 지적이 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복지시설 전혀 운영이 전무하다. 물론 6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경력 원장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급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어쨌든 그게 잘못된다는 것보다 좀 부족하다면 결국에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아동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이 없다.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도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좀 차별화를 좀 두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과 뭐 MOU도 체결하고 물론 이제 유학 효과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이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 등 복지 영역별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한다 되어 있어요. 제가 서비스원 이사의 명단을 살펴보면요. 이게 관에 근무하시는 분, 또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실무형 전문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에 반드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원 자체가 이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진도 이제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영입하고 추가로 좀 이렇게 해서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분들도 사회 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형 전문가를 배치를 해야 돼요, 이사들도. 그래야 운영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형 전문가가 보이질 않아요. 예, 그런 부분 이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원의 지금 우리 전부 직원분들 이렇게 명단을 봐봐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실무를 취급한 전문가가 없죠. 저희가 인력을 좀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19명에서 14명을 좀 채용 중에 있고 아마 추가로 채용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안해서 전문가들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조치하겠습니다. 실무형 전문가들을 좀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 서비스원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국에는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관련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서 실무형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또 우리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거 아시죠? 예. 전국 대비 어느 정도 낮은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네, 상당히 한 4에서 5% 정도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상수도 보급률, 환경부 기준으로는 지방 상수도와 광역 상수도를 그 두 가지만 보급률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전라남도에서 보면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기준으로는 수도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 문제를 제가 지역별로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근성 추가실의 시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서부 지역, 동부 지역,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낮아요. 그 상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곡성군 하나의 미보급률이 이쪽 서부 지역에 8개인가 9개 시군을 합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사항을 그 동부지역 본부장님께 2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상수도 보급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보급률을 확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당장 지사님한테 가십시오. 가셔서 그런 계획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 당시에 그 사항이 여수 MBC에도 한번 방송이 됐었습니다. 보급률 저하, 보급률이 낮다, 동부 지역이. 한번 그 보급률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부지사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대책을 전라남도에서 서둘러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또 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또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지도 살펴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공론화되면 상당히 파장이 큰 사업이에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 좀 관련 대책을 수립하셔서 또 보고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우리 소방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 마재입니다. 네, 본부장님, 우리가 소방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 대부분은 도에서 이제 공유유산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 토지는 대부분 시군 소유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우리 원칙적으로는 시군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죠. 도가 취득을 해야죠. 그게 맞죠. 관련 규정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왔는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또 개정돼 가지고 도하고 시군 했다가 또 도에서 했다가 지금은 또 도하고 시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방본부 입장은 도에서 취득해야 된다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입장이 맞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에 관련된 규정이 그동안 쭉 이렇게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부지사님, 그 관련된 예산실에서는 물론 회계과에서는 도에서 취득해야 된다. 물론 예산실에서는 1년에 그 소방본부에 8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소방 5차년 소방계획인가요? 그 관련 계획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이 도에서 이 공유유산 취득 관련해서 어떠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석 의원님께서 이 소방관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이 공유재산 관리라는 게 일단 예산은 요구주에 따라서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 편성하게 돼 있으나 현재까지는 뭐 요구된 바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소방관서를 신축하는데 시군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국비도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또 우리 전액 토지까지 도비로 하는 부분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취득해야 된다는 질의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 계획을 좀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도 해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한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 우리 지역활동점에 조금 늦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평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부기사님 수고하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부기사님한테 해야 될지 아니면 누가 답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돼. 아니면 학습단체면 우리 박홍재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학습단체.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육성기금. 그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예. 네, 농업교실원장 박홍재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제가 농수위에 있을 때 이걸 좀 연기 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습단체 연기 그금이 일몰이 올 12월 30일이어가지고 예. 이게 일몰한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를 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습단체라면 3기 단체가 있는데 지도자회나 생활 개선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청년 농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근데 여기 학습단체 안에 사회치 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치 회원 단체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지원 범위를 늘려서 사회치 회원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2년 전에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아니 여기 지금 폐지한다는 쪽으로 나와서 이거 존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사회치 회원들의 지원 확대 범위를 좀 확대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위원회 직원을 불러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예, 지금 아마 기금은 뭐 지금 우리 학습단체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아마 아까 보고됐는데 그 통합되면서 일몰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그 기금 45억 중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자 수입으로 해서 1년에 한 2,600만 원 정도 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그게 있더라고요. 겨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2개 단체에서 생활 개선을 하고 농촌 지도자에서 중앙 단위 그 행사를 전남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7천 정도 증액을 본 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제 얘기는 적어도 전라남도가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청년이 전남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많은 예산들을 각 기관별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걸 3개 단체라는 걸 좀 줄여서 사회치 회원의 그 회원 단체에 대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학습단체 지원 이 기금을 통해서 사회치 회원들에게 특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확대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생활 개선회와 지금 지도자 회원은 여기를 좀 단체 회원을 삭제를 좀 시키고 단일 단체 육성 사회치 단체 육성 기금으로 해서 좀 활성화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그 겁니다. 부분은 딱 한 가지로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저희 농정부하고 한번 별도로 그러니까 협의를 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구청년 정책관실에도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 이걸 기금이 일몰이 됐다 해서 폐지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냐. 지금 보면은 보통 20대 30대 초반 이런 젊은 사회치 회원들이 존속되어 가고 그것도 그 명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회원들을 모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금을 좀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금 육성에 대한 기금 오는 일몰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 농수위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기금을 가지고 다시 존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 대신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회치나 아니면 청년 농업인 쪽으로는 별도로 농정부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구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우리 전남에 청년 농업인들이 돌아올 수 있고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예. 부분을 별도로 제가 저희들이 논의를 좀 원장님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산재돼 있어야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 농들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짧다. 폭이 좁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육성 기금을 활용해서 사회치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 거기에 지금 단체에다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치 회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범위를 폭을 넓혀야 쓰겠다. 예, 거기에 대한 의원님께서 생각을 말씀하신 학습단체, 그러니까 세계 단체의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 그건 이제 고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논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은 새로 뭐 아니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제가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좁혀서 사회체험에 한정해서 우리 청년 농 사회체험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이 기금으로 열어가는 건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조례 개정하고 제가 하는 건 저희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한정해서 사회체험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기금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뭐 다른 실과의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된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학습단체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가겠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생활 개선이나 농촌 지도자들 거기는 생각하시면 이게 일몰기금이니까 네. 3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 개선이나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혜택들이 많이 부여가 돼 있는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사회체험들은 적응이 안 돼 있고 지금 실질적인 정착 단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불안정한 상태의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 길을 이 기금을 통해서 확보하면 어쩌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정적으로. 별도로 이 부분은 일몰하고 별도로 뭐 만든다든지 그거는 제가 알아서 대안이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일부 개정을 했었든지 내용은 만들어서 그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청년 농어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사회체험들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부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 오후에 질문이 있는 줄 알고 제 방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는 범위 머릿속에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저기 우리 2월 사업 있죠. 명시 2월 사업이. 예. 올해 2022년도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명시 2월 하지 않습니까? 그 혹시 말입니다. 혹시입니다. 혹시 2022년도에 명시 2월 된 사업이 혹시 이제 2020년도에 했다든가 2021년도에 했다든가 2019년도에 했다든가 그 명시 2월 사업이 마지막 정리 추경을 통해서 살포시 얹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명시 2월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자, 2월은 명시 2월 사업은 한 번에 그러죠. 당연히 또 한 번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년 만약에 그 사업이 어려우면 사고 2월로 명시 2월 1년 했으면 다음 년 때는 사고 2월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 2월 사업이 안 했으면 사업 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런데 혹시나 사고 2월 사업을 하지 않고 다음 년 때 다시 2월 한 사례는 있는가 없는가 잘 답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어요? 예. 전년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년도까지는 올해 말고. 일단 정의원 의원님 일단 그런 식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죠? 당연히 없어요. 예. 안 나와. 예. 예.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니까. 혹시 질문을 드리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시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는 우리 회계 안 되죠. 질서를 예산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예. 반드시 없어야 되겠죠.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예.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제 방에 놔두고 그래서 질문이 오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뭐 실수로 뭐 그런 경우가 근데 있었다고 한다면 예산실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가만히 기획조정실에서는 아마 그걸 간과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각 실국에 서기 때문에 예, 예. 각 실국에 서기 때문에 각 실국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시유월 사업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기획조정실의 예산 담당관실 쪽에다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각 실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이사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각 실국에 그런 사례가 과연 없었는가라는 걸 동시에 묻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실이 잘못했다면 예산실 그 실장님을 불러다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획조정실. 그런데 이게 부이사님이 관할해야 할 각 실국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동시에 묻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이 부이사님. 그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네. 감사 지적 사항이고요. 그 감사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또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몇 년치를 계속 제가 훑어봤어요, 쭉. 예, 예.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2월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잉여임에 대한 하는 부분, 잉여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법적인 의견을 보면은 물어서 이제 다시 본회의안 할 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절대로 각 실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예산실에다 물어야 할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각 실국에서 올라와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건 부이사님이 철저하게 각 실국의 지시를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인하셔서 다음 본회의안 질문에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간담회 때 질의 시간을 10분을 정했는데 특별히 뭐 질의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오전에 질의를 다 끝나게 해서 연장으로 5분씩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간담회 때 약속한 것을 깨는 게 아니고 오후에 질의가 없어서 개수적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아서 연장해서 필요하신 의원님들한테는 5분씩 더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우리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해남 출신 조광래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좀 나오십니까? 네, 부지사님 그 제안 설명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쪽에 보면은 침체된 관광문화 분야 지원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50억을 신고 반영했다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입니다.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체육 모든 분야가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기금 운용 계획가 이게 그 200억까지는 이렇게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또 저희들이 완료하려면 2031년까지 가야 기금이 다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인들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총 얼마가 지금 현재 기금이 모여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그 150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해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이제 단지로 좀 출연을 된 기금입니까? 네, 이걸 지금 우리 전남문화재단에서 위탁해가지고 전남문화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결산 시정 요구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또 공기관
예산을 이전 식후할 때 보면은 늘 우리 노총수이 많아요. 내가 그것을 한 가지 드리고요. 한 가지는 뭐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다른 지역으로 다른 단체로 출연이 된다 하더라도 기금 운영 계획에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예,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예산세는 부과돼 있어요. 네. 그러면 50억이라는 기금을 다시 추경에 짜고 하는데 그에 대한 아무 기본 운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진흥재단으로 기금이 출연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재단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다 짜서 운영합니까? 네, 그 부분은 저기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관광문화 분야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 했으면은 빨리 당초에 계획했던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50억 출연되면 200억이 조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저 기금이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진흥에 관련 예산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을 빨리 성과를 내려면은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죠. 예산부서하고도 더 투쟁하고 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학습단체, 사회치, 생활개선의 지도자의 그 기금 관련해서 일몰 관련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만은 물론 지도자회나 생활개선에는 아주 성장된 그 농업인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치는 덜 성숙돼 있고 덜 지금 현재 지역에 정착하기는 어려운 조직들입니다. 내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부지사님한테 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 들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끔 오전을 해달라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 말이 지금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출연금이 가더라도 이런 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입장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사님 반갑습니다. 안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하도 시간을 제초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안도 지역 연루 연도교하고 상수도 해저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들 질의하기 낫겠죠, 부의사님? 부의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예, 우리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이 다른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국동 이상호입니다. 제가 무슨 질의할 건지 알고 계시죠? 예. 네, 저희들이 우리 안도지의 가장 큰 그 연루 연도교가 예. 그 약산 금이라고 예. 서항 구도가 지금 건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 약산 금일은 국도 27호선이 승격이 돼가지고 지금 그 예산 확보할 근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나 금일 약산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것은 갖다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이제 그 국도 국지도 5차, 6차 개정이 반영이 한 5년 후부터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5년 후에 국가계획 반영합니까? 예, 25년 이후부터요. 우리 안도 지역 주민들은 국도 승격될 때 바로 된 줄 알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하고 예, 예. 그게 지금 부속 도서가 또 그 생일 금당은 지금 27호 국도선에 포함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일은 빠졌습니다. 생일은 빠져 있습니까? 금당은 예. 들어 있고요. 예, 예. 그럼 생일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일은 갖다 예전에 지방도였는데 노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 없습니다.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때 그 국도 승객되기 전에는 예. 그 연루연도회가 약산에서 생일, 예. 생일에서 금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럼 거기도 대책도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당초에 생일을 갖다 지방도 승격할 때는 생일을 경유했었는데 네. 군에서 그 생일을 갖다가 성으로서 존치를 희망했기 때문에 국도 승격이 제외됐은 걸로 알고 지역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연룩 해제로 난리가 아니고 최고 수건사업이 연룩교입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소항 구도와 소항 간에 2017년도 1차 준공이 됐습니다. 예, 예. 그 후로 아직 그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전에 그 도서개발 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군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당하는데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에 시군당 100억에서 150억 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사업 확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완도 군이 지방도가 이제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지방도 노선 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방도 승격이 언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시군 의견 받아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저희들의 목표는 올 연내입니다. 연내에 지방도 승격입니까? 예, 이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까지 최대한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연도에요. 그리고 국장이 한번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데 어찌 계획이 아직도 안 세워졌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일정이 바빠서 의원님하고 별도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그럼 연내에 방문할 계획이 됩니까? 어쩝니까? 의원님께서 기회 주시면 가겠습니다. 아니, 기회가 아니라 국장님 시간을 잡아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 와서 그 지역 주민들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지방도 승격이 되면 예산 어떻게 편성합니까? 다리 건설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그 저희들이 갖다가 이제 저희 그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다가 사업 순위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을 때 예. 비율이 뭐 전에 엊그저께 지사님이 안도와서 건의를 했는데 지방비로 빨리 다리를 건설해 주라. 예. 뭐 지방비 도비로 전액 100% 합니까? 아니면 또 군비가 투입됩니까? 근데 이제 사실 연륙연도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안에서 사업비의 50%를 부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안에서요. 신안 예. 어디가 어렵습니까? 저 장산 자라 장산 자라가 예. 이게 1,000억 됩니까? 예? 그 다리 건설비 한 1,000억 됩니까?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인데 5대로 했습니까? 그 공사비의 50%입니다. 50%를 도비를 하고 50%를 군비가 부담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 절차 지금 이제 계약 의뢰를 해놨습니다. 공고 의뢰 해놨습니다. 조달청에다.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도 소항 구도와 소항간 2차 연도교도 예. 빨리 좀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사업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내 꼭 방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북공본부장님 발언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지역 본부장 서운수입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질의할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연도교도 마찬가지 이 해제 관로도 계속 질의하는데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계획만 있지. 그리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건의한 것이 저는 이걸 해저 관로를 해서 소환노와 보길 우리가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노아 보길매도 3,623세대 7,908천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가뭄 때 특히 섬 갈수기 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저 관로를 통해서 식수를 해결해 주라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온 것이 보면은 협의 조건부 이런 조르조가 완공을 해서 조르조가 그 역할을 못했을 때 해적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이건 사실입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의원님 현장에서 또 협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도군 그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완도군에서도 거의 들어가 반영이 돼야지 또 우리가 국비 예산을 반영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완도군하고 아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환경부 예. 그 기본계획 승인은 요건에가 변경된 승인으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조르조가 예. 그 완공됐을 때 그 역할을 못 했을 때는 이것을 그 조건 승인을 해서 해적을 한다. 그렇게 저한테 이걸 공문 보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르조가 완공이 된데도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완공이 거의 되겠습니까? 저는 벌써 5년, 10년 또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의원님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또 예산을 쓰는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건 이제 어느 하나의 지금 대안적인 어떤 그런 또 그런 부분의 어떤 상수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이것을 좀 보면서 어떻게 추진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지금 특히 소환노화 보길 이쪽에 지금 식수 문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건의도 많이 하고 예. 물 문제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우리말로 땜빵식으로 그냥 대안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영구적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갑자기 53억인가 조르조 국비를 투입해서 아까운 국비만 53억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까? 좀 더 저희들이 더 충분히 저는 이 이야기를 해왔다고 듣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저 왔었을 때 우리 의원님 7월달에 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중간에서 펌핑을 해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그 이야기 들었어요. 하천에 있는 물을 수원지로 올리고 있어요. 펌핑을 해서. 그런데 거기다 지금 조르조를 뚝을 만들어가지고 댐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 무슨 물이냐. 그 지금 하천에 있는 물을 고이게 만들고 비가 오면은 그 물을 그 말 그대로 조르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펌핑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 안 좋으면은 해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말 탁상 행정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생각 어쩌시냐고. 뭐 여러 가지 시각은 있을 수 있고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또 우리가 국비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을 갖다가 당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시각에서 또 전문가들 그런 보는 시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선에서 뭐 옳다 그러다는 식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총 예산을 433억을 잡았어요.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 저한테 이건 지금 우리 동부지역법에 저한테 보고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을 한 지가 4년이 다 돼갑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만 해적하려고 들어갔을 때 그 부속 도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물이. 이런 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까 말했던 SOC, 연루 연도가 돼야지 섬에 사람이 살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기다려봐라. 이거 해결 안 되면 또 해결해 주겠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환경부터 협의해서 저는 100% 조르조가 실패한다 봅니다. 왜 실패하냐? 비가 안 오면 물이 뭐입니까? 거기가 비가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역상수도 해적하러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도서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현장 안 가보셨죠?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 가면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예.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자 의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지원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원의 마지입니다. 진도 소방서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금 2월이 됩니까? 예. 예. 본 예산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1, 1년 사이에 이걸 준공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거쳐서 준공을 하는 건데 이게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까도 존경하는 황문석 위원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대지 분야는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시군에서도 공주자산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진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산 관리계획이 조금 빠진 채로 네. 돼가지고 이것이 네. 지연된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부지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죠? 기부채납을 해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곡성 소방서 신축을 할 때는 도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지는 네. 대지는 시군에서 하고 네. 건축비는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곡성 소방서는 부지를 도에서 매입을 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곡성 소방서요? 네. 저는 군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소방서 지금 내년에 준공할 소방서가 몇 군데가 도에서 부지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실무자도 군에서 매입했다고. 맞아요? 예, 예. 전남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군에서 시군에서 했지 도에서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갖고 다시 보고 잠시만요. 예. 김경자 의원님, 제가 상임위가 그쪽인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토지는 네. 시군에서 다 기부를 합니다. 예,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가 22개 시군 전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일부 들어간 게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예,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19 센터가 좀 신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구 지역대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지금 신축이요. 네. 이전 신축이 있고 네. 일반 신축이 있고 그럽니다. 네. 이전 신축은 소방안전교부시로 하고 네. 기존 신축은 이제 도비에서 하고. 네.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예, 기존 신축 지금 그렇게 되기 이전 걸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되기 이전에 구 건물 말씀드리는 그것은 겁니다. 이제 지역대. 땅은 이제 네. 시군권으로 이제 돌아가고 네, 예. 도에서는 건축물을 이제 매매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예. 그 매매나 무상 네. 그 공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활용 방안은 아직 없습니까? 그 건물 자체는 네. 도 예산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계획이 잡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역에서 지역대를 활용을 하고 싶어 하세요. 기존의 그 의용 소방대원들 분들께서요. 네. 그런 협의는 해본 적이 없으시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 한평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의용 소방대에서 주라 그래가지고 지역의 소방서장님께서 그걸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한평에서요? 네, 예. 글쎄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예. 예. 그러니까 구 지역대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면 단위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폐건물로도 많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위험시설로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낡아서 누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도 대안을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도 네.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임의로 이렇게 지역대에 사용 승낙을 해준다 이런 사례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고받은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직접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좀 미리 좀 세워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만 관할 소방서에서 지역대라든가 센터를 임의로 이렇게 의소대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 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요청이 안 왔어요? 예. 그럼 소방서장님께서 임의로 하신 건가요?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럼 본부장님이 잘못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본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 관서가 180여 개가 넘습니다. 네. 소방서, 센터, 지역대까지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관서를 저희가 이제 장비팀에서 금년에 조직 개편 돼가지고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사용 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대해서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제가 한평소방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들이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도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 이제 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매매를 하거나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어차피 도에서 도재산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권한이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좀 소극적인 행정 같습니다. 제가 지금 3번째 말씀드립니다. 활용 방안 계획 세워서 해당 19서에 좀 올려주세요. 예. 행정부의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네. 우리 소방 본부하고 네, 이제 그 재산을 관련한 회계부서하고 예, 예.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권한이 없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으니 예, 예.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제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명시월 항상 예산 심사 때마다 나와요. 명시월이 많은 게 항상 문제가 돼요. 정부에서 이제 인센티브 조기 집행 때문에 인센티브도 주고 교부세로 주기도 하는데 이런 명시월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2022년 1월 준공 예정. 한 달을 놔두고 명시월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서요. 예를 들어서 기후생태과는 환경영향평가 연구 영역이에요. 이거 위탁을 하는 건지 자체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준공 2022년 1월이란 말이에요. 한 달을 놔두고 굳이 명시효를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런 명시효이 1월, 2월, 2022년 1월, 2월 명시효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5개월,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러한 거는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발생하지 않도록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답변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까 존경하는 한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찌됐든 그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 반영을 하고 사업도 조기 발주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 또 페널티도 부과하고. 부지사님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인센티브도 우리 전라남 도에서 지자체로 이게 조기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예산에 늘려줬어요. 예. 이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지자체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안 하는 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그 뭐 뼈아픈 지적인데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1, 2월 달에 준공 예정인 걸 갖다 2월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 출신 최병영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건축심의위원입니다. 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보통 몇 층부터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잠시만요. 잘 좀 보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요. 예. 건축심의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요, 심의를 해주는데 이 교통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교통 영향 평가요? 예. 예, 그건 별도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면도로 지나가서 또 이 건축물들이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요. 네. 그러면 그 교통 영향이 흐름이 굉장히 복잡한 데가 많더라고. 특히 여두시 같은 데도 도심에는. 예. 그래서 그걸 제대로 지금 그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뭐냐? 아파트를 짓는데 가변도로를 설치해야 되죠. 예. 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 그죠. 평가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수시에서 교통 영향 평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하고요. 이제 지금 도는 지금 도에서 그 승인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법에 보면은 예. 시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에서 심의할 때 그거 안 합니까? 지금 교통 영향 평가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도심에는 거의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좀 그 건축 심의 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좀 꼼꼼히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뭐 출장비도 지금 여기 보니까 나와 있구만요. 예. 근데 이제 그 건축 심의 같은 거 제가 지금 21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21층에.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어차피 뭡니까 건축물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같은 경우는 시군 조례에 따라서 이행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군 조례 범위 내에 있으면은 저희들 건축 심의에서 그런 갖다가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니 규제를 강화하는 거 아니고 그 심의 규정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게 하면은 지금 현재 그럼 도심의위원회가 그 별로 영향이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 저희들 경관하고 같이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냥 고민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 교통 영향 평가도 예.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 예. 그 도에서 좀 심의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한번 지도 점검 강화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뭐 예산도 좀 세워놓고 그랬고 뭐 해놨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좀 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민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님,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청한 기조실장님 발언 따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어떤 예산은 2월을 하고 어떤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내년에 세웁니까? 저희들이 지금 명시월이 1,700억 정도 되면 작년에 700억이었는데요. 이제 주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뭐 지적하신 바는 옳은 말씀이고요. 줄여야 되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하천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 국비사업 내려온 것들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좀 진행이 안 돼서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한 800억 정도 일단 삭감을 좀 했습니다. 명시월 자체를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어서.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었다 싶으면 명시월로 넣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단연도 사업으로 끊어도 되겠다 싶은 사업들은 다시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뭐 이제 운영이 묘도 들어가겠지만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연계해서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쭤보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1억 700억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네. 지금 센터는 짓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뭐 철근 값이 올랐다고 해서 올해 완공을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예. 본 예산에 보니까 1억 700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불용 처리된 1억 700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용 처리해서 이제 순세계로 들어가겠죠. 예, 순서계나 뭐 지방채 상원 이런 데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내년에 곧 완공이 돼서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2월이 되지 않고
그거는 순세기 이용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예산으로 1억 700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제 올해 운영비 세운 거를 잘 세워서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아니 곧 완공이 돼가지고 네. 내년부터 그게 들어가면은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되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운영비 성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업비 성격이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월하는 게 맞는데요. 네. 운영비 성격이면 내년에도 운영비 들어가고 내후년에도 운영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연도를 잘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를 저희들이 규칙을 갖고 한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명시월 해야 될 2월이 생각이 많다 보면은 예. 어쨌든 뭐 자주단체가 가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의원님들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이랑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도 잠깐만요. 개수조정까지 상정해놓고 점심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의사 일정 2항 개수조정위원회 구성 운영권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개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는 나강국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시구 개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 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장애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 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 나강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강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개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2건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4건 3억 4,050만 원입니다. 세출 조정액은 예비비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하는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강국 개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2건에 7,500만 원을 삭감하고 4건 3억 4,05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맹청한 조정실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명청한 기획실장님 동의하실지 몰라도 세출예산 4건에 3억 4,05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전라남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 이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라남도 교육부 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